든든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민선 7기 한 2년 정도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5기, 6기 시작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는 우리 힘 있는 우리 김종민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도의원님들과 또 우리 시의원님들 협력을 통해서 또 집행부의 저와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우리 간부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 논산시가 더욱더 번영하고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포용적 국가를 지금 선언하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방정부도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동고동락 공동체의 포용적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차게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 당정 예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논산의 현황 그리고 저희 이제 국비와 관련된 우리 협력을 청할 그런 국회의원님께 다양한 사업들을 또 보고도 드리고 협력을 또 권하고 그래서 함께 예산 확보도 하고 중앙의 국식관 현안 사업들을 지역에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논산 발전을 위한 좋은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오늘 현장에서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오늘 막 저희 시에 도착했을 때 한 김종민 의원이 4시 한 40분, 45분 정도 도착을 하셨는데 바쁜 와중에도 당정 예배를 꼭 해서 우리 논산시의 국비 사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좀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한테 지금 협력과 그리고 챙겨달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오늘 함께 당정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 논산 발전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좋은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 수석 최고위원이신 김종민 의원님이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논산시 우리 시장님과 또 부시장님 그리고 많은 우리 실무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뭐 전당대회 할 때 최고위원 선거할 때 우리 시장님은 많이 도와주셨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정치 중립을 해야 되니까 마음속으로만 응원을 좀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논산에 있는 많은 분들의 성원 그리고 전국에 아는 분들한테 전화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엄청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뛰어주셔서 제가 최고위원을 하는 동안에 최고위원이라는 게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권한이 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당에서 우리 논산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또 의원님들이 함께 모아주신 그 정성이 보람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당정협의회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눴는데 이상하게 일들이 막 좀 생기면서 늦어졌어요.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늦은 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잘 대처를 하면 나머지 예산 절차를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10월 말에 했으니까 크게 보면 1년에 2번 정도는 예산 정책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10월 말에 이제 마지막 국회 본 예산부터 우리 도시의 최종 예산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를 좀 합의하는 이런 논의가 꼭 10월 하순에 꼭 필요하고요. 국정감사 끝나면 바로 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예산 예결위가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한 3월 말 정도나 4월 초 정도에 한번 해서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될 사업에 대한 검토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산정책협의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1년에 2번 정도 하도록 그렇게 우리 이제 시장님도 좀 그렇게 챙겨주시고 우리 당에서도 우리 의장님하고 당연히 사무국장님이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시와
예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 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예산의 핵심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고 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되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이라는 게 이제 뭐 방심하면 하루아침에 또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건 뭐 마무리될 때까지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고.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경제적인 위기,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이제 우리가 현실로 느끼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 1년 내내 저는 방역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크게 우리한테 큰 부담이 될 거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사실상 코로나 대응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유리 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다시 기회로 삼자 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핵심은 결국 이제 미래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래서 코로나 위기의 핵심은 결국 일자리 위기인데 이 일자리 위기를 우리가 전화위복으로 풀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도 코로나가 그 전국적으로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수도권이나 대도시, 그 다음에 우리 논산 같은 중소도시, 특히 농업 분야하고 연단이라고 또 여기 생각하고 각각 영향이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코로나가 우리 논산 같은 지역 경제에는 어떤 양상으로 영향을 미칠지를 조금 더 논산의 특성을 좀 감안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고 분석을 해주셔서 거기에 맞는 또 예산 사업들이 좀 반영되고 또 예산 이후에라도 거기에 맞는 우리 대응이 한번 고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뭐 추경을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여기서 예산을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논산에 맞는 코로나 경제 대응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요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책임감이 큽니다.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그 도지사, 시장, 그 다음에 시도의원들, 그 다음에 시의원들, 국회 의석이 또 180석이나 되고 해서 여당이고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정에 대한 성과 또는 책임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여당이 여당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의석의 크기만큼 책임의 크기가 커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모든 이제 그 결과는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칭찬을 받겠지만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또 우리 이제 민주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이제 우리 시장님과 의원님들 모두 같은 마음이실 테지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정말 우리가 이 시장과 국정, 도정 전체를 좀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을 잊지 마시고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뭐 이견도 있을 거고 조금 이제 더 우선순위와 판단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하나의 이 그 방향을 모아서 이 책임감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로 책임 있는 결정, 책임 있는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적시에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건데 저는 이번에 국비확보 관련해서는 제가 또 우리 논산시와 함께 정말 원팀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요. 도에서는 또 우리 도의원님들과 논산시와 함께 또 할 거고 시에서는 또 우리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할 텐데 하여간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서로 응원하고 서로 끌어주고 또 함께 가는 그런 예산 정책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문제 관련해서 일단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제가 그냥 방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총선 공약에 대해서 조금 우리 논산시에서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김종민 국회의원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논산시 일이다 생각하고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원은 집행권이 없어요. 사실은 방향 결정만 하는 게 정치고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집행은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예산 결정 자체가 이제 방향 결정이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계획으로 짜는 거는 의원들이 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원래 예산 편성은 행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그거를 일일이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집행권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그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다 감당하기 쉽지가 않아서 우리 시에 있는 담당 실장님께서 그 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 우리 논산시 좋게 하자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건 어려운 거라도 저랑 상의를 해주시면 또 제가 함께 좀 힘을 합쳐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1월 말에 이제 국회 예결 소위가 마지막 협상을 합니다. 이게 되게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데요. 여야 간에 이제 그 총회 가지고 이제 서로 협상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뭐 일반 처리되거나 아니면 그 개수조정 소위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협상이 이루어질 때 그 전에는 돈 100억, 200억, 1000억 이게 예산 집어넣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몇 조 단위로 또 몇 천억 단위로 예산이 새로 생기는 예산들이 항상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배분할까 하는 걸 가지고 여야 간 마지막 협상이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결 소위원들이 거기서 이제 뭐 한두 가지씩 또는 여야 원내대표들은 정책 의장들이 한두 가지씩 이게 이제 이른바 옛날에 쪽지 예산 같은 이제 그 욕을 많이 먹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쪽지 예산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럼 뭐 누가 당대표가 얘기해도 갑자기 쪽지로 들어가서는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또 제가 이제 우리 여당의 또 최고위원도 되고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이거는 꼭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전 온다고 봐요. 그 예산 그 마무리하는 타협 과정에서 그 전에 우리 논산시에서 1번, 2번, 3번 한 3가지 정도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실무적으로 안 풀리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거를 꼭 이번에 예결위 진입하면서 반영을 시켜놔야 돼요. 그걸 김종민 국회의원 이름으로 일단 그 예결위 과정과 상임위 과정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랑 상의를 해서 우리 총선 공약 중에서 들어갈 거 또는 총선 공약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또 시장님이 확실하게 챙겨야 될 거. 근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해서는 쉽지 않은 거. 이 3개 중에 꼭 하나 정도는 우리가 관철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전을 좀 잘 짜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약간 전략적인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실장님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마지막에 플러스 알파 약간 서프라이즈로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는 전략 싸움에 대한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집어넣고 그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관철시키는 그리고 운이 좋으면 2개까지도 그럴 경우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일반적인 이제 예산 우리 진행 과정은 지금 이제 시장님 중심돼서 잘 해주시고 또 제가 같이 힘을 보태고 하는 식으로 하고 이런 전략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해서 뭐를 할 건지는 그 전에 저랑 좀 상의를 해주셔서 제가 그 전에 미리 좀 원내대표나 정치의장한테 여러 번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단 세부적인 논의하는 과정에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요 시정 현황 보고 및 2021년도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사업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략회 실장께서 주요 시정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술단 조영규입니다. 논산시 1천여 공직자는 한명선 시장님을 중심으로 시정의 평가가 시민 모두에게 불고 들어가고 더불어 함께 발산하는 포용적 지방정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논산시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조 시정 여건 및 대응 전략 다음 페이지 시정 정책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다른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조입니다. 전통과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 풍부하고 독특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차별화된 명품 관광도시 만들겠습니다. 도남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2019년 등재되면서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가 세계적으로 높아진 것은 우리 시민 모두의 자랑이자 승리입니다. 천혜의 관광지 탑정호 수경개발 사업이 가시화되어 동양 최대 출렁다리 600m, 음악분수, 미리어 푸사도와 딸기향 동천 테마공원이 중공을 눈앞에 두고 막다리 정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미래 복합 체류형 관광명소로 큰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강경 근대역사문화 개발과 한국 요기문화 신호가 걸리는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으로 개성함으로써 우리시가 역사 도시로서 존재감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톡방과 문화가 만나는 논산 션샤인랜드는 우리시 핸디캡을 역이용한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2018년도 방영된 미스터 션샤인은 국내 최초로 190개국에 방영되었고 국내 관광객이 116만 3천여 명이 방문하여 인산인해를 이뤘고 이는 변화할 수 없는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의 방향은 힐링과 체험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어 우리시도 이런 흐름에 맞춰 해외동역 창구를 활용한 행복 드림타운 구성과 회계를 활용한 관광자원 사업을 지속하여 백년 먹거리 바자를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명품 관광도시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12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역량 강화 도시 조성입니다. 초고령 사회 양극화와 개인주의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정책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도 증가하면서 행복 공동체의 복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였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의 조례를 제정하였고 440개 전 마을의 전국동남 마을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 줄곧 갈등 조정과 마을 주요 현안사항 결정으로 마을 위주를 구현하였고 19년에는 마을자치 평생교육, 한글대학, 관광, 농업 홍보 등이 포함된 마을자치 한마당 축제를 전국 최초로 개최하여 공동체 복원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타운 미팅에서도 도출된 결정된 안건인 주민참여단체,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 등은 시민참여 행정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단체의 경우 주민세를 100% 마을자치로 환원하고 사업 결정 과정도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336개 마을에 2개팀 16명의 공무원을 활용하여 3,200여 명 어르신들에게 한글대학, 공동체 건강관리, 마실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따뜻한 행복 공동체 동구농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활발하게 복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조성입니다.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교육환경, 문화적 여건은 청소년들의 상실감과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미래 취업인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구축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 관내 교육 공동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청소년 글로벌 인재 회의연수는 전국 최초로 2016년부터 총 9,422명의 중고생들이 일부가 중국을 다녔으며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서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15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기도 했습니다. 보편적인 교육 가치 강화를 위해 충남 최초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전국 최초로 대학 입학 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공시 서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연 등 문화예술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해주고자 청소년 문화제, 송년 콘서트, 그리고 전국 최초로 김영석 문화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참여와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 등을 학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최대 고민은 진로라고 판단하고 청소년 진로 지적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지적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9년 열린도서관을 개관하였고 24시간 스마트 도서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4시간 아이돌 복센터 2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830명의 아이들이 이용하였으며 향후 설치되는 은산형 학교안 초등돌봄센터를 구축, 사업지를 해소하여 부모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는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평생교육 도시, 어르신, 부모와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공동체의 노른산을 만들겠습니다. 14조 더불어 살고 싶은 쾌적한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및 생활 밀착 인프라 조성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모든 시민들의 생활이 변화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논산역 방역 시책으로 전국 최초 자가격리자 재검체 검사를 지원하였고 해외 국자의 콜벤 수송 562명 등 선제적으로 대응 논산역 방역이 K방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월동 강경호대 청사업비 417억 원의 도시재생 늘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을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중기천 정비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조 활력 있는 경제 도시입니다. 저성장 시대로 경기 둔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우리 논산은 차별된 기업 지원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또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 및 논산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형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 성장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논산시에서는 경기 침체 및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부딪힌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소상공인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를 위한 자체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해 2010년 약 92만 제곱미터였던 한원농공단지 면적이 현재 292만 제곱미터로 증가하여 현재 논산 관내 일반 산업단지 57개소, 농공단지 56개소, 총 113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 영세고령농 생산시설 지원 추진,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지원, 유초중 학교 농산도식 식품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유통 및 판로 개척을 위해 2019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해외시장 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등 농업정책에서 소외되는 영세 고령농 농가 생산시설 지원을 충남도 최초로 추진하여 양극화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19조 당면한 해안사업 중 논산형 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한국판 뉴딜과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논산형 뉴딜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그린 뉴딜과 사회 안전망으로 이루어진 한국판과 충남형은 우리 시 같은 농촌 대륙 지역은 소외되어 있어 시장님의 지시로 농촌형 뉴딜과 지역개발 뉴딜을 추가하여 발굴하고 있으며 10월 21일 1차 보고회를 통하여 140건 1조 3천억 원의 사업을 발굴하였고 계속해서 발굴 후 9년도 중 논산형 뉴딜 사업을 확정하여 향후 5년간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뉴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선 요구되는 사항으로 주로 에너지, 환경, IT, 산업 위주로 되어 있어 우리 시 같은 경우 많이 소외되어 있고 사업 대부분이 지방비 매칭으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재정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부세 법정윤리 사항과 법제도 정비와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건의되었습니다. 21조 논산형 운시민 평생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헌법 31조에 누구나 학습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역적으로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정부에서 국가 평생 교육 바우처를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보편적 권리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도적 실천 모델을 수록 가칭 논산형 운시민 평생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합니다. 만 19세 이상 논산시민 누구에게 1인당 10만 원 평생학습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전체 시민의 약 30%인 3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외사업비는 약 30억 원입니다. 논산시 선도 실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22조 논산형 학교간 초등돌봄센터 구축입니다. 논산시 교육지원청 학교간 협력을 통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양질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산형 학교간 초등돌봄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지역 5개소, 읍지역 2개소, 총 7개소를 구축하여 17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돌봄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예체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운영하며 돌봄 전담사와 돌봄 보안관도 배치하여 안전에도 빈틈이 없도록 아예 맞벌이 가정의 안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여예산실장께서 2021년도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2021년) 정부 예산 확보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5기부터 논산시의 성장 동력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정의 확보가 최우선임을 판단하고 황명선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정부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결집시킨 결과 사람중심 행복공동체 공고동락사 논산을 이룩하였음은 물론 논산시 장기발전 기반의 큰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우리 시 2021년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는 외청 사업을 포함하여 총 416건에 4,147억 원입니다. 이 중 중점 핵심 관리 사업으로는 신규 37건 340억 원과 계속 사업 43건 930억 원 등 80건에 1,270억 원입니다. 정부 예산 확보 추진 전략으로 첫째, 국가 및 광역 연계 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응 추진. 둘째,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전략 수립. 셋째, 지방 이양사업 재원 확보 계획 전략 수립. 넷째, 한국판 뉴딜과 충남형 뉴딜 계획과 연계해 우리시 특색이 반영된 논산형 뉴딜 사업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발굴과 각종 국가 계획 사업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존 사업의 조기 완공과 신규 사업의 발굴 및 적기 추진을 위하여 노력함과 아울러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인 행정 절차의 이행에 적극 대응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조입니다. 우리시 주요 사업 중에서 2021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으로 김종민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힘을 써주셔야 할 사업 5건입니다. 먼저 28조 대동누리 청년 분장마당입니다. 이 사업은 부정면 충곡 및 합정호 주변에 국비 189억 원, 지방비 271억 원 등 총 460억 원을 투자하여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논산시 유교문화자원과 탑종 출렁다리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논산시 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설계비 등 국비 13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중앙투자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반영이 보류되었습니다. 근본 중앙투자심사에서 대동물이 청년 군자마당 사업이 통과되면 국비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0조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평리 선샤인랜드 부지 내에 호국 국방을 테마로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기존 선샤인랜드 밀리터리 체험관 등과 연계로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되어 있으나 현재 충청남도 투자심사가 진행 중으로 11월 중에 통과가 확실시되어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국비 삭감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2조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연무 황화정리 이론 기존 시설 주변에 국비 지방비를 포함 218억 원의 사업비로 육군 훈련소 등 하수 방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나 2021년도 기본 및 실시 설계비 국비 5억 원이 미반영되어 내년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4조 탑정 처리분으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 완공 계획이나 사업비 마무리를 위한 잔여 사업비 국비 66억 원이 미반영되어 내년 탑정 출렁다리 준공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사례되나 사업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어 의원님이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6조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균특 사업으로 종전에는 토지부 상비를 포함하여 국비 70%, 12-30%였던 사업이었으나 2020년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안전부 예교로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 기준에 토지부 상비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황명선 시장님께서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하여 막대한 토지부 상비가 소요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부 상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건의하여 행안부 예규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서는 전환사업 예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토지부 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럴 경우 논산시에서는 27억 원의 토지부 상비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김영도 의원님과 우인환 의원님, 지방 이양 전환 사업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예산에 보조율을 준수하여 토지부 상비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부에서 납부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사업 현황으로 39조 국가사업 3건입니다. 40조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무 동산 2일원의 총사업비 2천억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국토교통부에서 국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어 금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외치 공영개발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중추도시인 논산지역에 전력 지원 체계 분야인 피복, 장비, 물자 등 고도 첨단화 시설인 국가 상단의 조성으로 우리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조 국지도 68호선 시설 개량 공사는 2019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요청한 사업으로 불량한 도로 소량과 도로 안전에 매우 취약하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12월에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또한 44조 논산 가수원 간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충청권과 호남권 연결 철도인 호남선 철도의 선형 불량 구간의 시설 개량이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국가 사업은 충청남도에 낙후된 동남권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국비 확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조 정부 예산 및 광역 연계 사업 중 주요 사업 24개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850억 원 중 2021년도 국토비 75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미래 발전과 성장 동력 확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주요 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1년 정부 예산 확보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의원님들, 위원님하고 의원님께서 강경의 사전에 오래전에 일정들이 있어서 시간이 많지가 않은 관계로 저기 지금 이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다 들으셨지만 제가 중요한 거 두서너 가지만 좀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국방 산업단지 그리고 국지도 68호선 호남선 가수원에서 논산 기차 직선화 사업 다 중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국가국방 산업단지에 대한 예타는 기본적으로 지금 곧 나올 텐데요. 아주 잘 정리가 되고 있고 의원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가주셔서 잘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 국가국방 산업단지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그러니까 우리 논산이 병영과 국방의 도시인데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나라를 지키고자 필요한 이런 물자죠. 전력 체계인데 산재되어 있는 이 군 전력 체계를 우리 국방의 도시에다가 집약화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집약화해서 부품연구소든 넌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군 전력 체계가 극대화되고 효율이 급등, 그 다음에 국방력 강화된다는 취지로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공약이었고 100대 과제가 된 거죠. 그런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산업단지는 그런데 여느 국가산업단지처럼 똑같이 국토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시행은 LH에서 하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부지를 만들어 놓고 이외 기업을 충청남도나 논산이 뭐 유치해로 다니는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국가의 운영체계상 국가국방산업단지를 만드는 목적과 취지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국가의 지도자들이 지금 놓치고 있다. 청와대도 그렇고 총리실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의 주체로서 국방부나 그다음에 방위산업청이 반드시 돌아서 당초 우리 국가국방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했던 그 취지와 목적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참여가 반드시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와 총리실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이후에 부지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만들어지면서 육해공군에서 어떤 군 전력 체계가 국가국방산업단지 만들어주면 올 것인가라는 것을 사전에 본인들이 이 군 전력 체계 증강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할 텐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아쉽게도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회의원님께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청와대와 그다음에 총리실과 함께 또 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힘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KTX 공주 훈련소역, 논산 훈련소역과 관련돼서 그동안 민선 5, 6, 7기 줄기차게 해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7천억 예산이라는 내용 때문에 결국 정말 어려운 입장까지 돼 있었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긴 할 겁니다. 다만 현재 국토부나 기재부의 입장은 우리가 그동안 이런 노력들이 김종민 의원님과 우리 시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노력들이 이
그러면 대전 서대전부터 논산까지 오는 이 꾸불꾸불한 여기에도 지금 KTX가 다니는데 꾸불꾸불한 노선을 그럼 직선화하자라는 것으로 국토부가 입장을 좀 급하게 이제 선회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 의원님과 함께 서로 과거부터 계속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KTX 공주역 논산역도 훈련지역도 만들고 그러면서 압박하면서 이 전략적으로 또 직선화 사업도 국토부에서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직선화 사업은 그런 전략적 내용들이 직선화 사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지금 이끌어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김종명 의원님의 그 국토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이 부분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저희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과 함께 좀 직선화 사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좀 낼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빠진 게 있는데 오늘 보고서에 그 금산군수님과 한번 뵀는데 금산과 우리 벌곡 지역에 이어지는 우리 그 국도 몇 번 도로죠? 예, 국제도 68호선인데 여기 지금 타당성 뭐 용역 같은 게 하고 있을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게 금산뿐만 아니라 우리 논산과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가 확포장이 되면 굉장히 커지는데 많은 사업이 들어갑니다만은 우리 논산시도 저희들이 좀 책임있게 국토부랑 이렇게 금산이랑 연대해서 할 테니까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같이 함께 저희들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36페이지 화물차고지 공영 차고지 조성과 관련돼서 두 분의 도의원님들 김영도 의원님 우리 그 오일환 의원님 그 이 사업은 균등 사업입니다. 균등 사업일 때는 차고지는 실질적으로 다 토지 보상비예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그 공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때는 이게 가능했는데 이게 지방이 양 3호로 전환되면서 도에서 미처 이 부분을 챙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사업 균등사업이었을 때는 이 사업하면은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 돈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지방이양 사업을 하면서 이 광역정부에서 땅을 못 사게 만들어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도에서 돈을 낼 때 도의 돈은 이 부지는 시의 돈 자체 예산갖고 하라라는 지침이 모든 일반적 지침인데 이 사업만큼 예외인데 이게 이 균등 사업이 그 광역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광역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토지를 이 차고지와 관련된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은 토지를 직접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매뉴얼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우리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비단 우리 논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께서 이것은 이 부분 충청남도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우리 시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대동누리 청년 군자마당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 지금 충청 유교문화 광역 관광 사업의 일환 중에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 46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동안에 용역을 하고 참 절차가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지금 해안부의 중투 심사를 지금 의뢰를 해놨고 10월 말 11월 초면은 된 중투 저희 그 심사가 지금 올라가 있고 그동안에 우리 부시장님과 간부님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도 당부도 하고 했습니다. 뭐 저도 차관과 장관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할 텐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이게 2년 딜레이 되면 사업이 또 1년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중투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그래서 이번 중투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과 우리 협의를 좀 우리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의견을 여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그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챙겨가고 있는 거니까
시장님 말씀하고 이제 또 크게 뭐 의견이 없는 거니까 이제 잘 챙겨보죠. 청년군자마당은 이제 지난번에 약간 우리가 늦었어요. 작년에. 올해는 작년에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저 국회 우리 의원실에서도 좀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고 시에서도 수시로 지금 상황을 우리 국회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와야 됩니다. 뭐가 안 되면 저한테 이게 그 노란불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거의 다 결정 날 때쯤에서 연락 오면 그건 다시 뭐 국회의원이건 최고위원이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을 해보고 뭐가 좀 어렵다 싶으면 바로바로 이게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제가 그걸 좀 풀 수 있게 그 조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쭉 시험 바로 전날 막 이거 시험 공부 안 됐다 이렇게 해버리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 시기에 대한 판단을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단 지금 시장님 말씀 주신 몇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제 별도로 좀 드릴 말씀을 좀 추가할게요. 일단 국방산업단지 문제는 이 충남도 사업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에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안을 좀 짜고 이걸 어떻게 관철시킬지를 작전을 우리 의원실하고 윤산시하고 빨리 협의해서 작전을 짭시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 제가 국방부 장관하고 따로 면담을 하든지 청와대나 아니면 우리 당의 정치위원하고 어떤 논리로 어떤 안으로 이걸 관철시킬지를 작전을 좀 짜야 돼요. 그냥 얘기 한마디 뭐 전화한다고 해도 되는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방향은 이 방향이 저는 맞다고 보고 이렇게 안 되면 국방산업단지 이거 그냥 한 반 이상은 빕니다 또.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 충남도 우리 의원님 계시죠? 우리 김영도 의원님이 이거 혹시 추진위원장 아닌가? 충남도에? 주위원님이죠. 네. 근데 이제 충남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충남도에서 주관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 황문선 시장님 같이 이게 전투적이다.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몇십만 명 생각하고 반은 올리게 돼요. 그러지 말고 뭔가 전략 싸움을 해. 저도 총선 때 공약해서 이거 플래카드 걸고 이게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냥 우리 산업단지 하나 그냥 하듯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 전략 사업이 이제 들어오고 그게 우리 논산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막상 진행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면 이건 좀 시민들한테 약속을 못 지키는 거거든요.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든 국방부하고 방위산업청하고 같이 해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실질적으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짜야 된다. 그 점을 우리 의원실하고 또 김영도 의원이 이건 충남도 일이니까 행정적으로 충남도 일이거든요. 그 충남도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도지사만 해도 사실 뭐 우리 지사님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장님처럼 그 각별하게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실무자들선에서 불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거는 정말 그 강한 그 의지를 가지고 악착같이 일을 만들어가야 될 사업이에요. 그냥 가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소역과 관련된 거는 이거는 우리 저 시에 하고 우리 의원실도 마찬가지로 꼭 챙겨주셔야 될 게 일단 이게 예타가 되면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가 훈련소역으로 공약했던 거하고 다른 사업이지만 확실한 대안 사업으로서 가치는 100%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훈련소에 만들면 논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사실 별로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뭐 며칠 쓰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매일 하루에 15번 이상 정차하는 KTX가 되는. 그러니까 논산에 확실한 KTX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그 국토부에서 그냥 해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논산시에서 또는 저도 같이
지난 한 7, 8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했던 결과로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그 공주에 그 정차 횟수가 하루에 12회, 13회입니다. 지금 일단 그 임종일 과장인가요? 여기 담당자가? 이 양반이 이걸 대안으로 해주시면 자기들이 1시간 10분에서 15분으로 서울까지 맞춰보겠다. 두 번째, 최소한 15회 이상, 그리고 여건이 되면 20회 이상으로 편성하겠다. 이 두 가지를 저한테 구독 약속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공주역보다 훨씬 좋은 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주역이 사실상 이용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나중에 또 대안을 마련하거나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그거를 관철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타가 달성되는 것도 중요하고, 예타가 달성되면 바로 국토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 열차 편성 계획에 대한 사전 합의를 반드시 거의 문서 수준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건 저한테 구도를 약속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딴 생각은 안 할 텐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또 나중에 와서 이게 사정해 보니까 이게 여건이 안 됩니다 이러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 그 추진했던 거 성과를 잘 못 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직선화 문제인데, 직선화 이후에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이게 이제 기존의 논산역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이거 도심지를 관통하는 걸 이설할 거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그런 논의까지 이제 만약에 새로운 논의가 되게 되면 이거를 논산시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으로 이걸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7천억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이게 투입되는 사업을 통해서 논산시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경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고, 그거는 이제 왜 가능한 게, 이건 우리 논산시가 주도해서 할 게 아니고 그 코레일이 해야 돼요. 만약에 역사를, 지금 있는 역사를 세우든지 증축해야 되지, 새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 확대해야 되니까 이거를 도심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신설 역사를 만들든지 어떻게든지 코레일이 민자를 연결시키든지 코레일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논산시랑 같이, 그럼 논산시가 이때는 뭐 복합도로를 만든다든가 다른 어떤 대안들을 가져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 논산에 큰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예타를 통과시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예타 통과 이후에 바로 지금 이런 논산의 그 미래 비전과 연관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논산공산 68호선은 이건 지금 예타는 아니고 이번에 국도 그 계획에, 국가도로망 계획에 이번 편입되는 게 이제 2022년 숙제거든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이제 그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일단 그 편입하는 거에서 우리 금산이 뭐 열심히 하고 또 충청남도에서도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논산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논산 금산이 같이 요구하면 아무래도 더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굵직한 거 두 가지, 그러니까 뉴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면 뉴딜 관련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갑자기 어떤 사업을 정부에서 한다고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데, 근데요, 실제로 정부에 있는 시도주에서 일 잘하는 시도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이 정부가 새로 뭘 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수건 사업들, 정말 엄두도 못 내는 사업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 뭔지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털어가지고 새로 딱 포장해가지고 그런 새로운 정부 방침에다 집어넣어요. 그 대표적인 게 김경수 지사 예타 면제하니까 몇 조짜리 그 내륙 철도 사업을 못 거기다 실어버리잖아요. 우리 충청도에는 그런 좀 적극성이 약해져. 이거 너무 커서 안 되지. 지레 이걸 안 해버려요. 근데 이 국가사업으로 한국판 유리한 거 몇십 조를 쏟아붓는 사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 올라타면 우리가 논산에서 막 기존 프로세스 밟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큰 사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사업을 집어넣을까, 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왔던 사업 위주로 이렇게 이거 뉴딜하고 말만 연결시킨 건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 되더라도 한 5가지 정도 뉴딜에다가 논산 이름으로
논산 팜 뉴딜 사업이다 이렇게 새로 집어넣을 사업을 그 사업을 딱 보면 기존에 이거 하던 사업 이게 아니고 시민들이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뭐 세게 논산에다 뭘 하나보다 이런 느낌이 가는 사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뉴딜이라는 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지역 뉴딜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야 저거 들어오면 논산이 좀 지역 경제가 바뀌겠다. 그런 사업을 구상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사업이 만약에 없으면 이게 단기간에 쉽진 않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조금 더 이게 서랍에 있던 거 꺼내서 여기다 확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과감하게 좀 보충해 주시고 정 안 되면 내년에 또 이거 뉴딜 사업이 또 연장이 돼요. 그리고 올해 안 되면 야 논산은 이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밀어놓고 내년에 더 보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큰 사업을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사업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뉴딜이지 지금 이 사업하면 이건 뉴딜이 아니에요. 올드딜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 뉴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우리 논산시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다는 부탁을 꼭 드릴게요. 제가 우리 지역구가 논산 계령 금산인데 이 3개 시군의 하나 이상은 꼭 뉴딜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정말 확 이렇게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제가 앞장서서 관철을 시켜볼 테니까 한번 우리 그 안을 짜는 것도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우리 논산에 있는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이 평소에 고민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 논산 지역 경제를 새롭게 바꿔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뉴딜 사업에다가 연계를 시켜주시고 저한테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영업 본부장을 세게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뉴딜하고 연결되는 건데 뉴딜에 보면 디지털 뉴딜이 있고 그린 뉴딜이 있어요.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에서 지역 경제를 확 바꿀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농업하고 관련된 그린 뉴딜이 됐던 농업하고 관련된 디지털 뉴딜이 됐던 이게 다 농업하고 관련이 돼요. 또 농업하고 안 되면 국방사하고 관련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거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또는 이제 탑재하고 관광과 관련된 것들 기존에 우리의 어떤 지역 경제의 주요 핵심 포인트와 관련된 디지털 그린 뉴딜에서 큰 사업을 하나 좀 발굴해 주셔서 부탁드리고 세 번째가 이 사람 투자 뉴딜인데 휴먼 뉴딜입니다. 근데 이 사람 투자 뉴딜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데 우리 시장님이 그동안의 시정 방향하고 상당히 많이 맞아요. 이게. 우리가 사람 중심 도시 아닙니까? 논산이. 그리고 여기 평생학습 되게 좋은 정책입니다. 이게. 우리 시장님이 이런 그 상당히 양질의 정책을 선도해서 나가는 그런 그 논산시를 꾸리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 되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뉴딜 사업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안을 짜보시는데 평생학습을 휴먼 뉴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먼 뉴딜이라는 게 이런 거죠. 사람에게 투자하는 데 지금 어떻게 투자하냐면 안전만 투자한다. 뭐 실업이 되면 이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또는 뭐 취약으로 떨어지지 않게 뒷받침을 해준다. 이게 이제 사람 투자인데요. 사람의 역량을 개발하는 건 사람 투자 아닙니까? 그럼 역량 개발이 뭡니까? 평생학습이 있고 문화예술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 논산 시민들이 참여하게 해줄 수 있는 뉴딜 사업이 정말 중요한 뉴딜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후보 때하고 무슨 뭐 그런 뉴딜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문화예술 뉴딜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들한테 가서 우리 그 대공황 때 어려운 우리 미국 시민들의 삶을 사진으로 다 찍어와. 특히 어려운 그 빈민가들. 그 찍어오면 그걸 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같이 나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문화적으로 교감하고 연대하는 걸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10년 정도로 사진작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진 예술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일단 파마, 벽화 이런 것도 미술가들한테 조각, 파나 이거를 빈민가에 가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하고 연대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게 예술작품 만들어라. 그걸 10년 동안 예산을 내줬어요. 그래갖고 엄청난 조각가 예술가들이 탄생했어요. 미국에. 그전엔 문화예술은 유럽이었잖아요. 근데 20세 들어서 미국의 문화예술이 엄청 발전한 게 이 뉴딜하고도 엄청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 교육도 했어요. 예산을 줘서 영국 전문가들한테 니들이 팀 짜서 전국 관광국에 아이들 지금 공학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 가서 애들 영국 가르치고 애들 좀 즐겁게 해줘라. 그 사람들 영국 가는 사람들이 한 10년을
연극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이제 브로드웨이로 산업이 돼버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부탁을 드리는데, 독서 토론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 우리 다구초, 평생학습 다구초 활용하고 플러스 알파로 할 수도 있고, 논산 시립도서관, 열린도서관이 만들어졌잖아요. 도서관은 책 빌려주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책을 매개로 해서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책도 보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서관에 우리 토론하는 방들을 많이 좀 만들자고 잠깐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하던 또 카페도 많잖아요. 지금 뭐 북카페 같은 것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한데, 저는 논산 시민들이 한 10명 이내로 토론 동아리 같은 걸 만들면 여기서 우리 다우처 지원을 해서 그 토론 동아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른바 코치들을 우리 논산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엄청나게 토론 동아리가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부들 아파트 단지에서 만들 수도 있죠. 학교 단지 학부모 만들 수 있죠.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 방과 후 수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교육청에서 안 하잖아요. 그 논산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고등학교 애들 국어 선생님들이 토론 동아리 이끄니까 전문성이 좀 약해요. 근데 토론 동아리 코치들이, 전문 코치들을 우리가 이제 육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면 엄청나게 반응이 좋아요. 토론도 재미도 있고요, 결과도 좋고, 그 다음에 글쓰기. 우리가 지금 이제 평생학습이라든가 교육 작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강연을 많이 합니다. 뭐 수백 명 모아놓고 강연하는 거는 사실은 교육 중에서 보면 제일 낮은 단계 교육이에요. 제일 중요한 교육은 서로 간에 토론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강연들을 여러 번 했으니까 우리 논산 시민들한테 이 작은 단위에서 한 10여 명 이내로 학생부터 성인까지 토론 동아리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줍니다. 이건 휴먼 뉴딜 사업으로 논산시에서 시범 사업을 하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시범 사업 예산을 그 우리 국기 예산 비슷하게 시범 책정하는 걸로 한번 만들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연극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극.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점은 지금은 좀 이릅니다. 근데 내년에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돼서 이제 본격적인 이런 그룹 이제 그 수업이 가능해지면 고등학생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연극을 통해서 연극 교육을 시키면 애들 사회성이 되게 향상됩니다. 발표력도 좋아지고요,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또 자기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협력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연극이 노래도 가르치고 춤, 그 다음에 역사도 가르치고 뭐 다양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연극이 되게 좋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도 연극 전문가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가르치기 재미가 없어요. 그 연극 전문가들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몇 분을 우리가 논산시가 이렇게 좀 같이 기조하고 해서 신청하는 학교에다가 그 선생님들을 지원해주면 그 아이들이 한 10여 명이 이거 1년 동안 한 6개월 동안 연극 교육받아갖고 발표회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아이들 방과 후 수업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 이름으로 이거는 전국에서 야, 논산시가 그런 것도 했는데 정말 효과가 좋다, 저는 반드시 성과가 날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우리 휴먼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번 시범 사업을 한번 태워보면 좋겠다 하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의원 공약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 뭐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논산시에서 그냥 검토했던 거는 여기다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공약 사업에. 근데 논산시에서 검토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내용은 좀 빠져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약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공약하면은 중앙부처 예산으로 담든지 도 예산으로 담든지 시에서 담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외에 제가 무슨 은행 대출 받아서 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안 담아 있으면 제 공약은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제 공약 중에 한 30%는 중앙부처하고 도 사업, 70%는 우리 시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 지금 사업으로 담겨지지 않은 제 공약은 지금 이제 이 실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관련된 공약 중에서 중앙부처 관련된 뭐 예를 들어 관광벨트라든가,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관축사 주변에 우리 한옥단지를 한번 구상해보자, 이런 공약이 있어요.
물론 이 공약이 이제 조건석 원장, 김준호 원장님 해가지고 우리 당시 CEO님들하고 상의해서 제안한 건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저는 이걸 왜 공약을 한번 했냐면 탑정호를 발전시키려면 탑정호 인근에 연계 관광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 중에 하나가 관축사인데 관축사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국비든지 민자입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관축사 주변에 한옥 타운이나 단지를 조성하는 걸 하면 탑정호 왔던 사람이 반드시 거쳐갈 수 있는 그럼 탑정호 여기 셔틀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우마차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연계 관광 프로젝트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비를 따야 되니까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이게 진도가 나가는 건데 아까 이런 검토가 좀 안 되고 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우리 방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이 추진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우리 방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걸 검토해보고 이 중에서 제가 이건 이렇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모임이 돼야 돼요 사실. 이거 제 사업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결국은 우리 시의 사업이고 우리 중앙부처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못했지만 바로 우리 시하고 우리 저 의원실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각각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그럼 제가 중앙부처 하시면 이 중에서 올해 예산에 꼭 집어넣어야 될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빠뜨리고 나면 또 이제 연말 가면은 이거 빠졌네 이러고 이제 또 뭔가 이렇게 한숨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오늘 회의 때 다루지 못했지만 끝나고 나서 꼭 다뤄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과정에는 예를 들면 우리 조영훈 의원님 여기 안 계시나? 조영훈 의원님하고 우리 채용 가가지고 풋살장 같은 거를 우리가 좀 한 대를 모아서 한 7개, 8명이 풋살장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누가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이제 공약은 내가 못했어요. 그건 시의 전 상황이 모르니까 이게 가능한지 모르고 그런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안받은 내용도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다음 현장에서 제안받은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현재 현황, 앞으로의 그 전망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해서 저한테 꼭 주시면 그러면 제가 꼭 해야 될 거는 제가 시장님하고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꼭 합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지금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죠? 저기 김종민 의원님, 그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시의원님들께서 지금 6시 반에 일정이 강경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의원님들은 뭐 먼저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요 얘기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를 좀 할 게 있나요? 여기에서? 그것은 이후에 지금 주신 그 의원님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지금 받아봤으니까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자료를 있도록. 정리해 주신 다음에 제가 그걸 보고 따로 시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저 사무실에서도 공약이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약속하거나 제안했던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지역들. 그럼 의원님들이 기억하시는 걸 좀 다 모아주시고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협의를 좀 해주세요.